자,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6일 수업입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네요. 1월 달부터 코로나가 한국에 들어와서 시작을 해서 벌써 정신없이 11개월을 지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에 걸려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최악의 길로 우리가 걷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은 그래도 많이 선방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비해서는 조금 덜 걸리고 덜 죽고 그랬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대선이, 제가 이거 촬영하는 날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데, 미국은 뭐 하루에 8, 900명씩 생기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마비가 되고, 또 생계가 위태롭고, 또 취업이 잘 안 되고, 또 일반적인 직장도 잘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일 최악의 한 해를 보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 1, 2월 달 아니면 3월 달에 아마 그것이 이제 백신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접종을 해서 시작을 한다는데, 이제 그게 잘 성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그 접종도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인 건 현재 이제 우리 학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잘 방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지간에 어려움 없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져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모두 다 잘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한번 소망을 해봅니다. 취업에 대한 제가 좀 계속 저 혼자 떠드는 것처럼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듣고 계시는 건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한두 개라도 건져간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나중에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최고를 선방하는 꿈이 뭐 특수직이 좋죠. 뭐 변호사나 의사나 뭐 검사나 이런 특수직인 사람들은 되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부작용들이 많잖아요. 물론 뭐 의사라고 해서 다 뭐 금방 뭐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부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렇고, 뭐 변호사나 검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만만한 직장 하나도 없고 쉬운 직장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독수리형의 그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내다보고 힘차게 해서 취업을 잘 준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대부분 우리가 실용음악과로 졸업을 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되게 고민을 하게 돼요. 과연 내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연예인이 되든가, 아니면 정말 음악의 프로듀서가 될 수 있을지. 결론은 내가 개인적으로 자비량으로 음악을 만들어 뜨지 않는 이상은 다른 어떤 음악 감독이나 아니면 뭐 어떤 녹음실에 속해서, 아니면 어떤 그 아카데미에 속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에 따른 수업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잘 준비한다면, 뭐 멋있는 직장이 아니고 또 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직업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고민을 하고 살지요. 어떻게 하면 먹고 잘 살을까? 집안에 돈이 많아서 난 내 사업 할 수 있어, 뭐 이러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사업도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언젠가 어떤 학생이 저한테 자기는 음악 실력은 있는데 정말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그런 외모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또 그 음악적인 거 외에 다른 것들 말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로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본인에 대한 선택에 대한 그 부족함들을 연구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안 좋은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어, 지금이야 이제 다른 어떤 그 뮤지션 길로 들어서 뭐 코러스 같은 걸 하고 있지만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취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취업 전략 3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날씨가 오늘 또 갑자기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져서 다들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이제 집에 난방도 해야 되고 또 이 코로나와 함께 어려운 가정 형편에 또 자기의 또 생계적인 부분도 이어받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취업 전략 3단계 실행 방안. 사피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죠. 제품 가격, 유통, 판촉 이거에 대해서 사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직업군을 선택을 할 때도 이 사피에 적용을 해서 한다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특징이 뭔가 나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자기 스스로의 제품을 한번 만들어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연봉을 얼마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가 과연 연봉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가격, 프라이스를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200만 원짜리인데 막 자기가 회사에다 요구하는 거 400만 원 요구하면 회사는 절대로 그 친구를 쓸 수가 없죠. 대리어 한 150만 원짜리 쓰는 게 나아요.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플레이스 보면 유통에 대한 플레이스를 보면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갈 수 제일 적합한 회사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 판촉 프로모션을 해야 돼. 나 스스로를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회사에 내가 이 모습 이런 거니까 당신들이 나를 컨택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프로모션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에 대한 이 사피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가 한번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취업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자신이 목표한 기업을 향해 자신이 적합한 사람임을 입증해가는 과정 역시 과학적인 단계를 밟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피에 적용을 해서 내가 일단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뭐를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천천히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적어보면 한번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보이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막연하게 공허함에 이렇게 떠다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는 그런 거고 자기 자신을 한번 입증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자신이 이 회사를 선택한 근거를 제시하고 면접관을 설득시켜 합격증을 거머쥘 수가 있어요. 면접관을 분명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나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떠한 시너지를 발휘를 해서 이 회사를 부흥시키겠다라는 어떤 분명한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면접관에 딱지를 맞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략을 정확하게 잘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뭐 내가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입증을 정확하게 하고 면접관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자기는 무엇을 뭐 잘한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목표치에 대한 대화를 잘한다가 아니라 어, 그것을 명료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안 되면 뭐 면접관이 그를 뽑아줄 수가 없죠. 자, 이제부터 이제 그 각 취업 전략 단계별로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취업 전략 1단계 리서치 산업 기업 분석 앞에서 했죠. 회사가 직원을 하나 뽑을 때는 200만 원짜리 직원을 하나 뽑을 때는 최소한 그 직원에게 1,000만 원을 뽑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직원 노력을 해요. 1,000만 원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직원은 괜히 밥만 축내고 월급만 축낸다면 그 직원을 뽑아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해답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가서 정말로 시간 축치고 뭐 퇴근 시간만 눈까봐 기다리고 아침에 회사 출근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회사 가서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 때워서 간다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잘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먹여 살릴 산업은 미래지향 기업 선택 기준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취업의 문은 정해진 공부를 잘 해내는 사람보다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 그 틀 안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그 틀 속에서 뭔가 취업의 비전을 본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취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자신에게 무언가를 끝없이 노력하고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그 사람에게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죠.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 회사에 대한 비전도 모르고 뭐 진짜 아까 말대로 시간만 때워서 간다면 그 사람은 별로 학교에서는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도 사회 적응 능력은 빵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죠. 뭐냐면 스펙도 별로 없어요. 학교도 뭐 불확실해. 학교도 별로 좋지 않아. 그러나 회사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적극적인 소통, 그다음 적극적인 연구, 노력, 그다음 회사의 발전을 기여한다면 회사는 그 사람을 뭐 100만 원짜리 월급을 계약을 했어도 최소한 나중에 가면 500만 원짜리 월급을 주죠. 왜? 3천만 원을 벌어다 주면 500만 원짜리 월급은 월급도 아니거든요. 회사 2,500의 수익을 남겨주는데 충분히 500만 원의 가치의 몇 배를 더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막연한 직장 생활을 해 취업을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왕년에 공부를 잘했네 어쨌네 의미 없어요. 직장은 현실이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취업의 문은 정해진 공부를 잘해내는 사람보다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사람에게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이런 뜻이 되게 정답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아니란 생각을 하는데
뭐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로 내가 뭔가를 꿈을 막 피고 싶은데 회사에서 받침이 안 된다. 또 주변 동료가 도와주질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겨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마저도 이겨야 본인이 살아남는 이유가 되지 않나, 그 회사에? 자, 가고 싶은 회사보다 자신을 먹여 살릴 산업이 무엇인지부터 조사를 시작하자. 그런 다음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가고 싶은 회사보다 자신을 먹여 살릴 산업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시작을 하자. 1980년대, 90년대에 조선업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을 때 수많은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조선업에 뛰어들었어요. 한국 조선업은 세계 1위였죠. 그 당시에는. 일본의 1위를 뺏는 것보다 한국의 1위를 뺏는 것이 더 쉬웠어요. 한국의 1위가 일본의 1위보다 더 값어치가 있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일단 IT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어떤 컴퓨터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배에 자꾸 대입을 시키니까 배는 계속 발전을 하는데, 일본은 그 선박에서도 일본이 1위를 했었잖아요. 1980년대, 70년대는. 근데 그 아날로그 감성 가지고 배를 만드니까 우리나라에게는 일단 뭐 이게 덤빌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일본은 도장 문화예요. 아직도 도장 문화고 서류 문화고 아직도 사인도 들고 다니면서 결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아주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회사에 들어갈 회사가 과연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또 그 회사를 충분히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신을 알아가게 되면 어떤 회사든 자신이 생기죠. 그래서 가고 싶은 회사보다 자신을 먹여 살릴 산업이 무엇인지부터 조사를 시작하자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회사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기업을 선택을 그 다음에 하죠. 그죠? 자, 미래지향적 기업과 직군을 선택할 때의 기준. 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미래 비전. 산업, 제품, 서비스, 적성, 성향. 과연 이 회사가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비전 속에 내가 가진 재능을 심었을 때 얼마큼의 발전이 있을까? 그 다음에 여기에 내 적성이 맞을까? 내 성향이 맞을까라는 것을 한번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만약 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이력서 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 문화, 대외적 이미지, 전공 경험. 그 기업의 문화가 그 기업의 사회의 공헌도가 얼마큼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회사가 뭐 진짜 부정부패가 심하고 정경유착이 심한 회사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떤 찌라시 같이 떠도는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고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이미지가 뭐 예를 들자면
저번에 그 가습기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 건 회사 이미지가 되게 크거든요. 과연 거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을까?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성공을 하는 회사가 있을까? 그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전공이 이거를 나의 전공이 또 나의 경험이 이 회사에 맞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 사업장 주변 환경, 멀티플레이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로 네트워크가 잘 돼서 어, 이 사업의 어떤 다른 회사와의 매칭과 너무 많이 가긴 했지만 이런 매칭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경영 실적. 경영 실적이 있어야 매출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익이 생기고 이것이 미래 비전과 연계가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회사가 맨날 마이너스만 하고 은행비만 짓는다면 그 회사는 비전이 없어요. 그 회사는 문 닫아요. 곧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보다 미래를 투자하는 회사, 그런 회사가 돼야 돼요. 모두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하지만 미래 비전 없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자체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죽자는 거죠. 다른 직원들도. 그러니까 그 오너가 잘해야 돼요. 회사 오너. 오너가 잘하면서 그 이사진들도 잘하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도 협력해서 뭔가 회사의 매출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계속 만들어내고 창의해야 되고 그것을 현대 과학과 또 미래의 과학과 연계해서 어떠한 회사의 비전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 연봉, 복지, 자기 개발의 기회. 회사에서 자기 개발의 기회를 그러니까 자기의 개발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것들을 별로 알려주지 않으면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이거 뭐 자기 자신에 지쳐가요. 자기는 에너지만 쏟으니까 자기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자꾸 그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자꾸 회사에 투입시키는 건데 그런 것도 일도 없이 계속 뽑아먹기만 한다면 그 회사 비전 없어요. 그 다음에 일한 만큼에 대한 복지, 미래 이런 것도 없으면 그것도 회사가 문제가 많죠. 그래서 미래 비전과 기업 문화, 네트워크, 경영 실적, 복리 후생 이것을 잘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일단 1교시 여기까지 마칠게요.